네,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시행된 영국의 국민투표 개표를 시작해봤더니만 탈퇴와 잔류 쪽이 그야말로 박빙의 혼주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탈퇴 쪽으로 좀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보도국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그 TV 우상단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한 3%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점점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결과는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브렉시트를 놓고 왜 당사자도 아닌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요란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EU 탈퇴 시에 세계 경제 또 유럽 경제에 나타날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만약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면 양쪽 모두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금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무관세, 똑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이 생긴다고 해서 더 이상 이상할 게 없겠죠. 전혀 다른 나라가 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영국에서 그런 수출을 하고 산업을 생산하는 인력이라든가 전문가, 뭐 자본 모두 순수한 영국 것이 아니죠. 상당 부분 유럽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니만큼 양쪽 모두 충격이 불가피한데요. 2년 내에 만약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은 2년 안에 영국의 GDP가 한 3% 이상 감소하고 일자리가 한 50만 개 정도 줄고요. 집값도 한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또 영국이 세계적으로 5위의 경제 대국입니다만은 특히 금융, 뉴욕과 함께 런던이 세계 금융의 양대 중심지죠. 국경 간 대출이라든가 주식 채권 매매에서 세계적으로 중심이고요.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세계 교역을 뒷받침하는 항공이나 해운 보험은 영국의 로이드 보험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험조합에서 거의 뭐 그것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만약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최근 각사들이 밝히긴 했습니다만 영국의 최대 금융그룹인 HSBC가 유럽으로 이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영국에 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양쪽 모두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김 기자, 양쪽 모두 패배자가 되고 또 영국 자체도 이게 큰 충격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영국민들은 본인들한테 충격파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어느 것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영국과 유럽이 하나의 국경 없는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임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은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영국의 높은 사회복지제도에 부담이 있다든지 또 EU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다든지 또 그리고 경제가 사실은 각국마다 사정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금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 같은 경우는 EU의 통제를 받죠. 재정 적자가 GDP의 몇 프로 이내여야 된다. 뭐 더 이상 빚을 늘리면 안 된다. 이런 통제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자율성 또 줄어드는 분담금, 복지 비용 이런 거를 가지고 영국 경제가 EU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충격을 극복하고 되살릴 수 있다라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있죠. 자,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우리 그 금융시장도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브렉시트 쪽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요.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심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오늘 개장 때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 때만 하더라도요. 파운드와 환율이 파운드당 한 1.5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1.3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31년 만에 가장 파운드와 가치가 낮게 떨어진 거고요.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영국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 그만큼 파운드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기대를 반영한 거죠. 지금 개장 시에 달러당 106엔대였던 엔화 환율이 지금 99엔대로 급전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그만큼 떨어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개장 이후 23원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4에서 한 6%대 정도 급락했는데요. 이 사이드카라고 하는 거는
현물이 아니라 코스닥의 선물이 한 4%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네.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 네. 만약 이제 2시가 좀 더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브렉시트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뭐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월요일 날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열리게 되는 미국이나 이런 데 금융시장들은 네. 마지막 이번 주 거래에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충격이 다음 주 초쯤 우리 새로 열리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브렉시트가 결정이 난다면 그럼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사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브렉시트 상황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유 부총리가 일단 언급한 것이 당장의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교역이 일단 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수출 중에 대영국 수출이 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국 경제가 당장 침체한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그것이 완전히 뭐 반토막 난다거나 그런 일은 당장은 없겠죠. 그런데 사정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영국과 EU가 말 그대로 이혼을 한다면 양쪽이 모두 패배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유럽 전체로는 우리 수출이 한 10% 가까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을 통한 또 하나의 충격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세계적인 수출 대국입니다만 수출의 한 20% 가까이, 정확히 한 17%대 정도를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체 수출의 한 30%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고 네. 이 중국에 보내는 물건의 90%가 각종 설비라든가 부품, 소재 같은 중국이 가공을 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장비와 재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5분의 1 가까이가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한국산 설비나 부품 소재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런 형태로 또 하나의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또 금융인데요. 금융의 충격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오늘 시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0원대가 폭등할 정도로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영국계 자금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 보유 액수가 한 36조 원대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 지난 2년간 많이 줄은 건데요. 또 유럽의 다른 상위 5개국 주식 투자액을 합치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영국과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커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수거해가는 돈이 한국처럼 신흥국 또 돈을 빼내기가 쉬운 곳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가라앉고 그 돈을 다시 외환으로 바꿔서 빠져나갈 테니 환율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충격들이 곧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 파운드와 이회도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가 된다면 보통 이런 정도의 그 기운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될까요? 다음 주도 충분히 물론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단순히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네. 미국 증시라든가 또 그리고 유럽, 일본 이런 시장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사실 한국 정부로서는 오늘도 오전에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서 시장이 급변할 경우에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기 위한 멘트는 내놨습니다만 조치가 근데 있나요? 뭐 글로벌 경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한국의 정부나 한국은행이 통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가해질 큰 충격의 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네. 금융시장 급변 시에 안정화 조치가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사이드카 발동 이런 것들이 그냥 최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이것보다는 아마 환율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 조치,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나올 텐데 물론 이게 원화 가치가 너무 급락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최근에 조치하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수출 계획이나
재무 계획을 따는 데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외화 채무를 빌린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결국 뭐 각종 구두 개입이라든가 뭐 실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상승폭을 조절하는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최근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을 약간 의심하는 미국 재무부의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를 전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좀 앞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금융시장 외에도 네.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없을까요? 어떤 부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뭐 금융시장이 가장 심리적으로나 속도상으로 봐서나 가장 큰 충격이 먼저 올 거고요. 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가장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시장이 있을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물 경기는 당장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영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큰 것이 아니고 한EU FTA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만은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그렇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좀 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주요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유럽 시장의 위축의 충격이 또 한 번 가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우려 요인입니다. 일단 그 투자자들의 어떤 공포 심리가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EU 탈퇴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네. 바로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설사 의결이 된다 해서 내일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음 달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국과 EU가 맺어놓은 각종 협정과 법률 관계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는데 짧아야 2년, 뭐 길면은 5년까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간에는 뭐 심리적인 충격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뭐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년간 정도의 EU 탈퇴 협상을 하는데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영국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한EU 자유무역 협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국은 이때 더 이상 그 부분을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영국과 협상해서 그것을 한영 FTA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뭐 그런 조치들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영국과 유럽이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영국과 유럽이 계속 충격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기간에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각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참 그런 게 전 생각나는 게 지금 결과가 CNN 쪽에서도 뭐 브렉시트가 거의 된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4.13 총선이 떠오르는 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죠. 의외였잖아요. 이것처럼 어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내 도박 업체도 그렇고 주요 언론 조사기관들도 마지막에는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브리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박업체가 중요하다며요. 이렇게 잘 맞춘다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면 뭐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아마 우리도 총선 뒤에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학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비판과 반성이 있었는데요. 아마 뭐 영국도 비슷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답을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투표를 그대로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에서 투표가 종료됐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쪽 금융시장이 개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브리메인 말 그대로 잔류가 우세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금융시장들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가 한 1.3% 정도 오르면서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다우지수 18,000선을 뚫었거든요. 뭐 영국 증시도 1% 이상 올랐고 특히 프랑스나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영국이 잔류하는 쪽으로 다 결정이 난 것 같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와서 환율 파운드화 가치가 오르기까지 했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투자자나 어떤 심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융시장으로부터 이런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당파의 경우에는 네. 탈당을 하더라도 탈퇴할 경우에 탈퇴할 경우에 그 영국 경제 별영이 없는 게 일단 네. 분담금 30조 원으로 네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영국이 그런 재정 부담을 던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영국 경제 작년 기준으로 영국이 GDP가 한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세계에서 5위 정도 됩니다. 그 GDP 2조 7천억 달러라는 것이 순전한 영국의 노동력과 영국의 전문성과 영국의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상당 부분 EU의 기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파운드화, 영국은 28개 그 EU 회원국 중 하나지만은 18개의 유로화 사용국은 아니죠. 파운드화라는 독자적 가치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파운드화 가치라는 것도 알고 보면 영국 경제만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EU라는 한 나라와 다름없는 존재와 엮여 있고 네. 그런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통화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뒷받침되어 온 것인데 그 받침대 하나가 빠진 것이거든요. 그만큼 생산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 이런 것들의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한 30조 원 정도의 분담금을 던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입니다. 영국의 금융 종사자가 한 2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영국 GDP의 10% 정도를 금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렉시트가 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본사를 옮기겠다는 HSBC를 포함해서 뭐 바클레이즈라든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같은 세계적 금융 그룹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영국의 대표 산업, 마치 한국의 IT 산업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다면 그게 과연 분담금 축소나 복지 비용 축소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소비성 비용이 축소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영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옳고 경제학자들이나 당국의 분석이 그쪽으로 탈퇴한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이렇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잠시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부가 오후 2시에 브렉시트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저희가 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두 가지 좀 더 알아보죠. 일단은 브렉시트가 확정이 된다면 이어지는 또 다른 나라의 탈퇴, 뭐 프렉시트, 뭐 댄시트, 책시트까지 뭐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큰 현상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뭐 심리적으로 도미노가 그러니까요. 발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사실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유럽 역사에서 반복됐던 통합과 분열의 역사 중에서 이제 통합 쪽 쪽으로 기세가 틀린 것이지만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럽에서 전체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영국 자체가 벌써 그렇고요.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벗어나려는 국민 투표를 하면서 영국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의외로 각지의 분리 운동이 많습니다. 뭐 스페인 내부에서도 분리 운동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렉시트, 프랑스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밖에 이탈리아에서도 오성운동이라는 신생 정당이 역시 이탈리아도 빠져나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마치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탈퇴하려는 것처럼 부유하고 산업이 발달한 북부 지역이 가난하고 낙후된 남부 지역하고 갈라서 분리 독립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네.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이런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EU의 큰 고민이거든요. 사실 또 EU 내부에서는 독일이 워낙에 이제 경제 규모가 크고 지도적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사정이 낮다 보니까 최근에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데처럼 독일이 자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렉시트가 된다면 EU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네,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오후 2시부터 브렉시트 대응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겁니다. 환율의 급변을 막기 위한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유럽 지역의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의 애로들을 갖다가 뚫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책들은요. 당장 오는 큰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이 될 뿐이고 근본적으로 임시방편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글로벌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거죠. 이미 앞서서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불과 이틀 전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의 하반기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은데 그중에 세 가지 위험 요인, 불확실성 요인을 꼽았는데 하나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문제였고요. 예. 또 그 내부적으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내수 부진. 그리고 또 하나가 브렉시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3대 요인 중에 지금 하나가 터졌네. 네, 아주 현실화한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지 하반기 중에 반드시 한 번 내지 두 번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녹록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다음 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겠습니다만 우리 경제로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고 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것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선 반영된다고 한 만큼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안정되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